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2021년도 화학원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 첫 주부터 온라인 수업을 하게 돼서 여러분도 아쉽고 선생님도 아쉬워요. 첫 시간이라 원래 계약을 하면 좀 이렇게 자기소개도 하고 서로도 익히고 놀아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서 일단 이렇게 온라인으로 OT 수업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아마 작년에 사실 통합과학을 들었던 친구들이 많을 거라 이 시작 화면만 봐도 뭐가 나올지 알겠죠? 당황하지 않고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할게요. 맨날 이게 잘 안 되죠? 미안해요. 소리가 좀 작게 나는데 오늘은 실험 영상 없으니까 소리 안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PPT 화면이 지금 너무 밝아서 잘 안 보이나요? 내 얼굴이 잘 안 보이니까 걱정하지만 최대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OT만 할 거라서 사진 파일 많이 없으니까 일단 진행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원래 시작은 오늘은 화학의 첫 걸음, 우리가 오늘부터 수업을 바로 한다면 그 중에서도 화학의 유형성, 의식주와 화학에 대해서 수업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 중에 오늘은 선생님이 OT로 진행할 거예요. 기본이죠, 기본. 우리 첫 시간부터 공부하지 맙시다. 자, 그러면 화학 오리엔테이션은 자, 첫 번째로 선생님 소개와 화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배우는 게 1호 궤적 화학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단원들이 있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제일 중요한 평가 계획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학이, 빨간 글씨가 안 보이네요. 여기 화학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화학이에요, 화학. 선생님이 빨간 글씨는 지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화학이란인데, 그 전에 선생님 소개부터 일단 간단하게 할게요. 선생님은 화학 전공인 김다솔 선생님이고, 아마 작년에는 이제 통합과학 선생님으로 있었지만, 그때도 많이 강조했을 거예요. 나는 화학이다. 물생식 조금 어렵다. 과학을 좋아하지만 화학이 제일 좋다. 그래서 선생님 전공이 화학이고 올해 여러분과 화학원 수업을 같이 하게 됐어요. 물론 저 말고도 안준용 선생님이 계실 거고 아마 7개 반 중에 5개 반은 안준용 선생님이 수업하실 거예요. 이제 안준용 선생님이 워낙 화학 화투를 저보다 훨씬 오랜 기간 가르치셨고 또 잘 하시니까 저랑 안준용 쌤이랑 그다음에 여러분 해가지고 다 같이 좀 화학 공부를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간단한 소개입니다. 사실 자기소개는 미리 준비해오지 않은 생각이 나지 않아요. 자세한 건 앞으로 친해지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화학은 한자로 델화자예요. 델화자예요. 일단 이 정도는 알 수 있어요. 화학인데 결국은 이게 물질의 변화를 뜻하는 거예요. 물질의 변화에서 나오는 그 화자를 써서 우리가 변화를 배우는 학문이고요. 영어로는 chemistry입니다. chemistry. 선생님 맨날 우리 사이에 케미도 하지만 어원은 그건 아니고요. 예전에 연금술을 뜻하는 알케미 거기에서 유래한 용어라고 합니다. 뭐 사실 영어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우리는 화학을 잘하면 되지. 그래서 그냥 OT라서 이 화학의 기원도 넣어봤고요. 그래서 위키백과에 의한 정의는 물질의 성질, 조성, 구조, 변화 및 그에 수반하는 에너지의 변화를 연구하는 자연과학의 한 분야인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화학이라는 거예요. 물질의 변화를 다룬 학문이라고. 우리는 전부 다 물질 속에 살고 있죠. 그 물질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이 화학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생님 라떼는이나 우리가 과목 선택을 할 때 암기양, 과학 과목에서 이 암기양은 이런 순서가 있어요. 지구학이랑 생물이 좀 외울 게 많고요. 화학도 만만치 않게 외울 게 좀 있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물리랑 화학은 외울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얘네들이 그 이미지를 강하게 잡아먹었을 뿐이지 화학도 암기를 기반으로 한 이해가 반드시 수반되는 과목이고요. 이제 우리가 그럼 수학적인 계산을 잘 하느냐, 그래프를 잘 이해하느냐가 선생님 생각했을 때는 물론 여기 너무 이공계적인 과목이 있지만 화학은 당연히 그래프라든지 규칙성 이러한 계산 능력도 약간 그래서 눈치 짬밥인 계산 이런 수학적 능력이 요구되는 과목입니다. 뭐 여기서 태클 거면 선생님은 어쩔 수가 없어요. 선생님 시절 라떼는요. 선생님은 과탐을 되게 많이 하던 세대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다 했어요. 고등학교에서 그냥 강제로 다 했어요. 2과목을 들어서 다 했는데 선생님이 느낀 건 이거고 그냥 뭔가 애들이 화학을 외울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일러주고 싶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오늘 PPT가 조금 더 연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좀 조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전에 앞서서 자 이제 여러분은 1학년이 아니에요. 2학년이 됐어요. 1학년 때 공부도 해보고 이미 시험도 4번이나 쳤어. 중간기말 모의고사도 쳐봤잖아. 근데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1학년 때는 과목이 사실 많죠. 국영수도 공통으로 있고 우리가 사탐도 다 했고 과탐도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에서 그 안에서 물화생지를 조금씩 다 해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내신 관리도 해야 되고 너무 중요한 게 많은데 이런 기본적인 공부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물론 당연히 사람마다 다르고 그 중요한 거 알죠. 그냥 기본은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예복습 철저히 하면 돼요. 누구나 알아. 누구나 아는데 하지 못하고 선생님이 고등학교 나왔던 경험 그 다음에 여러분을 이제 벌써 2년 넘는 시간 동안 지켜보면서 선생님 좀 안타까운 거는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컸어요. 앞으로도 조금 더 선생님 옆에서 도움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횡설수설하지만 PPT 순서대로 진행해보니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얘긴데 선생님이 늘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100% 수시, 100% 정시를 내가 정하고 간다는 건 위험해요. 사실 누구나 나는 선생님 여러분 선배들 맨날 하는 말 있어요. 남자는 정시, 이제 수시 내신들 말아 먹으면서 남자는 정시라고 하는데 선생님 또 한때는 너무나도 입시로 고민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통합과 선생님이랑 수업했던 친구들은 알겠지만 동생이 재수 3반수까지 이르면서 되게 입시에 최근까지 있었던 사람으로서 지금 특히 2학년 지금 막 올라온 이 시점에 나는 100% 수시, 나는 100% 정시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걸 꼭 일러주고 싶어요. 지금 매해 입시 제도가 바뀌고 있고 잘 파고들고 영리하게 공부하면 생각보다 우리가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은데 지금 아직 내신이 창창한 이 시점 혹은 수능도 2년이 남은 이 시점에 이거 정하는 거는 절대로 저는 정말 비추천합니다. 특히나 내신은 무조건 최대한입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사실 힘들어요. 물론 선생님도 알고 있어요. 여기 있는 양정근 나온 선배들이 굉장히 정시로 많이 가는 것도 알고 4년제라고 하는 것도 들어봤어요. 나는 정시로 갈래. 우리는 4년제다. 재수하고 해서 만나자 하는 것도 아는데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어차피 여러분은 눈 뜨면 학교 와야 되고 지금은 눈 뜨면 온라인 수업 들어야 돼. 정해져 있고 내가 치기 싫어도 중간고사 치고 기말고사 쳐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다 버린다? 너무 멍청한 것 같아. 너무 멍청한 것 같아서 내신은 무조건 최대한. 그렇다고 선생님 그럼 1년 내내 내신만 하나요? 그거 진짜 바보죠. 효율적으로 공부해야지. 우리 1년에 중간, 기말, 중간, 기반 4번이에요. 1년 365일인데 선생님 생각에 솔직히 냉정하게 말하면 평소에 공부가 돼 있다면 내신 혹은 수능까지 공부가 병행이 다 예복습만 한다면 시험 기간 3주만 해도 쌤 봤을 때 1등급 완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내가 이 과목은 지금 이게 중요하구나. 이 선생님들은 이거를 강조하는구나를 학교 선생님이 앞에서 문제를 내겠다는데 그걸 좀 캐치해서 평소에 물론 기본적인 공부가 되어 있다면 딱 1년에 해봤자 12주도 안 돼. 3, 4, 12주도 안 되니까 꼭 효율적으로 해서 내신도 챙겨가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동생도 자사고를 나왔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동생도 난 정시야 하면서 정시를 준비했는데 안 돼서 재수라고. 재수를 해서 대학 갔는데도 마음에 안 들어서 반수를 하는 과정 중에 수시로 원하는 대학을 갔어요. 물론 약간 그 수시인 척하는 정시였는데 그런 전형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어차피 학교를 나오고 시험을 쳐야 된다면 너무 다 갖다 버리지 말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해서 영리하게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고생만 하면 아깝잖아. 자, 그래서 수리 과학은 다 알고 있어. 개념을 익히고 반드시 문제풀이로 익히는 과목들이기 때문에 문제도 풀어야 되는. 근데 내용도 모르는 채 문제만 냅다 푼다, 많이 푼다는 아닙니다. 앞으로 상세하게 선생님과 같이 공부 방법을 익혀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문제를 공부하자라는 게 문제 풀고 나 맞았다, 틀렸다 치우지 말고 그 보기가 다시 공부가 되는 거야. 무조건 보기까지 공부를 하고 내가 내가 배웠던 내용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 보기가 왜 나왔는가. 이 정도의 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전달하고 싶은 바가 이 부족한 언어 실력에 비해 잘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나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퇴근 시간 전에는 상냥하게 대답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교과서가
1호 계정 화학원입니다. 그럼 이 화학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교과서가 아마 여러분이 교과서를 다 받으셨다면 저희는 현재 동아출판 요 화학원 교과서를 쓸 것이고 다양한 출판사가 있겠지만 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모든 과목이 1호 계정입니다. 2015년에 개정을 해서 만든 교과 과정이고요. 근데 이 개정은 이제 2019년도부터 도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처음 교사 일을 시작할 때부터 요 화학원이 있었던 건데 아마 지난 얼마 전에 수능을 친 학생들이 처음으로 1호 계정으로 탐구를 수능을 쳤을 겁니다. 뭐 근데 그건 모르겠고 여러분들이 요 내용, 요 교육 과정으로 수능을 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화학원에서 핵심 변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뭐 단원끼리 순서가 바뀌고 이런 자잘구레한 거는 생략을 하고요. 먼저 연소 분석 문항이 삭제되었어요. 이미 학원을 다닌 친구들이라면 굉장히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태우면 이산화탄소랑 물이 나오는데 그걸로 화학식까지 맞춰. 근데 고맙게도 그거는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출을 풀 때 뭐 물질을 태웠는데 뭐 이런 거는 삭제됐으니까 아마 학원에서도 알아서 말해줄 거고 선생님도 알려줄게요. 요 문항이 삭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곧 배울 1단에서 몰농도라는 게 새로 들어왔어요. 원래는 화학 2에 있던 건데 화학 1으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보호 모형이 화학 1에서 빠졌습니다. 근데 얘 없이는 오비탈이나 뒷부분이 설명이 안 되는 거 많아서 선생님은 조금 설명을 해줄 거예요. 얘를 알고 있으면 오비탈이 굉장히 쉬워지고 화학 1을 할 때 필수적인데 아무튼 수능 기출에서 보호 모형을 이용한 에너지 계산 문제라든지 이거는 이제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오비탈에서 양자수라는 개념이 추가됐고 지금 몰라도 돼요. 어차피 이제 올해 할 건데 요런 개념 요렇게 뭐 기출을 풀다가 뭐야? 이거 왜 생겼어? 왜 빠졌어? 요런 거 설명해 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동적 평형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로 화학2에서 화학 1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산염기에서 가수라는 어떤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었고요. 그 다음에 산화한원이 원래 있었는데 이제 그 반응식까지 완성해보는 내용도 이번 화학 개정에서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산화한원에서 원래 이온 전량 얘가 2+인지 3+인지 그거 되게 맞추는 또 골 때리는 문제가 있었는데 얘네가 들어오면서 걔는 고맙게 빠졌어요. 선생님이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거는 조금 더 영리하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새로 들어오고 빠지고가 우리가 지금 2021 대입 수능부터 도입이 됐기 때문에 바뀐 수능이라서 얘네 새로 넣은 내용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문제라는 것도 선생님은 항상 최근 3개년을 다 외우듯이 푸는 걸 추천하는데 보면은 유행이라든지 그런 경향성이 보일 거여서 조금 더 영리하게 요런 변화가 있고 우리는 요런 변화를 거친 화학원을 배운다라는 느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되게 OT가 짧을까봐 걱정했는데 너무 PPT를 많이 만들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단원 소개인데 원래는 뭐 여기에 뭘 배운다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교과서 다들 있으니까 선생님 단원 도입할 때마다 좀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기로 하고 우린 단원만 볼게요. 그래서 1단원은 화학의 유용성인데 여기 솔직히 좀 쉬워요. 약간 사회 같은 화학인데도 거기서 우리는 문제에 나오는 포인트들을 잘 집어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화학에서 제일 중요한 원소 중 하나인 탄소와 그 탄소로 이루어진 화합물들에 대해서 배우고 걔네가 우리한테 얼마나 유용한가에 대해서도 배워보겠습니다. 그 다음 단원이 몰과학 반응식인데 이미 아는 사람들을 아는 킬러 단원입니다. 그래서 화학이 1단원 시작부터 너무 쉽다 막 사회처럼 했다 갑자기 이게 뭐야? 하고 문제 풀이로 공부에 대해서 문제 풀면 됐다 어려워요. 여기 무조건 킬러 단원이라서 그래서 화학이 사실 1학기 시작부터 어려워서 화포자들이 우르르 생겨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고 화학은 아닌 것 같아서 하는데 여러분 왜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 난관만 넘기면 뒤에 너무 쉬워. 근데 이것도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 내가 어려운 거 남들도 다 어려워. 킬러 문항 갖다 대고 나 어려워서 화학 안 할래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말고 근데 마음의 준비는 해서 이렇게 1단원을 이겨내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중간고사에 치겠죠?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요거 빼먹고 설명했네요. 다 마찬가지죠. 요 단원 자체가 킬러 문항이 많이 나오는 단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단원에서는 우리가 원자의 세계인데 원자가 어떻게 생겼고 그 입자들이 무엇이 있고 그 다음에 오비탈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아까 말했듯이 양자수가 새로 들어왔죠. 그 다음이 주기율인데 우리가 이제 원소들이 규칙성이 있죠. 우리 항상 화학책 펴면은 맨 앞에 주기율표 대딱 크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재밌어요. 너무 쉽고 1단원은 어렵기 때문에 2단원은 재미고 쉽습니다. 그 다음에 3단원은 이제 화학 결합. 그러면 어떤 원자들이 어떻게 결합을 하는지 결합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쭉 배워보고 그 다음에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분자들에는 어떤 성질이 있는지를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분자구조, 분자구조. 3단원은 진짜 쉽다. 선생님 맨날 계속 너무 쉽다. 근데 뭐가 쉬워요? 하지만 진짜 쉽다. 여기는 할 것도 없다. 2학기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4단원에는 선생님이 그 동적평형 들어왔다고 했기 때문에 동적평형으로 문제되는 우리 작년에 통합과에서 배웠던 산성, 염기성, 중합하는 기억나죠? 거기에 대해서 배울 건데 여기도 솔직히 조금 어렵다. 화학 반응식 들어오면 조금 어렵지만 할만하다. 그래서 그것도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중화 반응, 중화 적정하고 이제 산화 한원에서 원래 그 골 때리던 이온 문항이 빠졌지만은 이제 요 화학 반응식이 들어와서 조금 낯설 수도 있지만 쉽다. 여기도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쉽다 사실.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우리 간이 열량계 이런 것도 다 배웠었죠. 그래서 열 출입까지 배우면은 화학원을 다 배운 겁니다. 사실 되게 양이 많은 듯 적은 듯 그래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어렵다고 하지 말고 주문입니다. 쌤이 맨날 말할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쉽고 재밌는 건 뭐다? 화학이다. 아, 너무 쉽다. 내가 이렇게 어려우면 남들도 다 어렵다. 할 수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을 가지고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맛보기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약간 선생님 모니터상은 지금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는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뭐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건 이걸 지금 풀겠다는 건 아니고 지금 보면은 되게 다 이런 영어 우리 이미 배웠죠. 화학 기호로 완성된 식을 보고 물질의 내가 어떻게 바뀌는지 생성물도 유추해 본다든지 그 다음에 요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유출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푸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쓰는 순간이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제일 간지난다고 생각합니다. 있어 보이잖아요. 선생님은 4년 내내 화학 전공하면서 그런 것만 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거를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 아마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미 이거 염산이다 뭐 이런 거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약속한 기호들로 과학을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궁금하면 나중에 물어보세요. 풀어보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화학원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근데 1학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먼 미래는 보장하지 않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중간고사 50%, 기말고사 50, 합치면 100%죠. 오로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1학기 성적을 내겠습니다. 수행평가는 없어요. 1학기에 일단 수행평가를 실시하는 데는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오로지 지필고사로만 1학기 성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지필고사라는 것은 이 50% 안에 그러면 우리가 중간 기말을 칠 거잖아요. 각 지필고사에는 객관식이 70점으로 배정이 될 것이고 서술형이 30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서술형 30점은 당연히 서답형 여러분 쳐봤으니까 알 거죠. 그래서 서답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과세특 너무 중요하대요. 하고 실제로도 그러면 이 과세특을 위한 수행평가가 없으니까 이러한 활동은 선생님 따로 여러분이 화학원 과목에서 만약에 내신에서 챙기고 싶은 활동이 있다면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활동을 할 건지는 추후에 공지해 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선생님이 이렇게 했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뭐 약간 서술형이 혹시나 변동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은 1학기 평가 계획이기 때문에 2학기에는 코로나 상황이 조금 나아진다면 수행평가를 실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갑자기 2학기 돼서 왜 수행평가할 따지지 마세요. 그래서 그 외에 그때그때 시험 범위라든지 기타 공지사항 등은 결정되는 즉시 여러분께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맨날 말 천천히 한다 해놓고 제가 말을 천천히 할 수가 없고 지금도 또 핑계를 대자면 굉장히 몇 달 만에 찍는 거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잘 나오고 있겠죠? 잘 나오고 있을 거라 믿고 빨리 다음 주가 돼서 좀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도 만나봐야지 뭐 여러분들의 이런 화학에 있어서의 고민사항이라든지 공부 방법이라든지 우리가 좀 더 진도를 맞춰보는 그런 합을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OT로 진행을 해보았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진도 나가야죠. 근데 앞부분은 약간 사회 같은 과학이라고 했잖아요. 쉬우니까 후딱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뭐 배울 거냐면 지금 잘 안 보이죠? 이게 뭐냐면 그 나일론 합성 요거 하는 거고 갑자기 스타킹이 나와 있고 여러분 많이 있는 바람막이가 있죠. 요런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도 너무 이렇게 쉽게 쓰는 요런 옷 그 다음에 뭐 먹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살아있는 거 여기에 화학이 굉장히 모든 물론 학문이 다 관여를 하고 있지만 화학이 어떻게 기여를 하는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선생님 지금 우리가 이제 조금 마음이 내려놨어요. 이 수많은 PPT를 다 하면서 그래서 약간 부족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번 주 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잘 공부를 하고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면 아직 그 온라인 클래스가 올해 새로 바뀌어서 조금 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마 거의 게시판 기능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니까 질문을 남기면 선생님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올해는 포기하지 않고 좀 즐겁게 화학원을 수업했으면 좋겠어요. 쉬운 과목은 아니고 좀 가성비가 떨어질 수 있지만 너무 구질구질하게 매달리는 것 같지만 올 한 해 즐겁게 수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하고